자, 요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명태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강혜경 씨가 사실 저희 변호인단이 4명이 있는데요. 김기현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이 박정훈 대령의 사건들을 다 도와주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익신고자로 강혜경 씨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PC,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그 PC를 창원지검에서 포렌식을 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검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PC 압수물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려고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실제 어떠한 내용의 포렌식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결과 목록을 지금 달라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매일 궁금해했던 그 PC에서 누구누구와 대화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 다 거기에 시선이 가 중요하다고 있지. 하지만 그 황금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사실 PC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5월에 선관위가 김영선 의원 회계 감사를 했고 11월에 고발을 했고 네. 1월에 이제 첫 보도가 나온 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에 그 수사에 들어가던 와중에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데스크탑 하나가 검찰에 압수가 됩니다. 근데 요게 그 3년 전부터 명태균 씨가 쓰던 데스크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폰 갖고 있는 건 6개월 정도 쓴 거다 뭐다 하지만 이건 3년 동안 쓴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2021년부터 다 이 PC에 업로드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근데 명태균 씨가 여기서 데이터를 다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그게 있었던 거를 강혜경 씨 보고 처분하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삭제된 건 줄 알고 강혜경 씨가 그걸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검찰이 가져간 거지. 그렇죠. 그랬는데 포렌식으로 다 살려버린 거야 지금. 대단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 나눈 것도 다 나오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도 다 나오고 이준석 의원하고 얘기한 것도 다 나오고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한 것도 다 나오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 나눈 것도 나오고 뭐 이랬다는 있어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건 있어요. 이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스모킹 건입니다. 이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황금폰이 문제가 아니요. 이 컴퓨터가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각종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사건의 모양과 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핵심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 때 태블릿 PC 2대가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거를 정유랑 이거 봤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검찰이 이걸 갖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물을 압수해 놓고 지들이 이걸 독점해 버리면은 네. 이후에 저 이걸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 증거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강혜경 씨 집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원위치에 돌려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힘겨운 싸움을 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좀 하셔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6년, 17년도 특검에도 불구하고 조작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것을 확보하는 싸움들을 하고 그런데 사회적 이슈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언론에 나와서 저 내용들을 검찰만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땐 또 중앙 차원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뇌부도 지금 사활이 걸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산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됩니까? 거의 자포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용산 분위기가? 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뭘 틀어막을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 정도라면 오히려 검찰 수뇌부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확히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게
항상 50 내지 100 정도의 사건이라는 예단을 갖고 보면 네. 항상 까다 보면 200 이야. 200 내지 300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게 해주고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여론 조작으로 뭘 동원해서 후보가 되게 해준 정도의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정도의 예상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50 내지 100이에요. 네. 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선거운동 전반 과정에 다 결합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기 한두 번 만나고 말았다는 오세훈 시장 말은 아주 가소로운 변명이 되는 건데 그 이상이라는 거. 항상 까면은 50, 100인 줄 알았는데 200, 300이 나와. 그 단초가 김한정 씨 그 저기 뭐냐 언론 인터뷰라든가 녹취록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건 이 PC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데스크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다 따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 죄송합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사실은 저게 조금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몰빵을 시키고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러면은 국민의힘도 좀 협조가 되거나 뭔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다 걸린다. 그러면 전부 다 부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 정보 자체의 그 컴퓨터의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검사들에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가 그 정도의 막대한 내용이 있다면 저거 다 틀어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목마 역할하다가 폐기당한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먼저 많았다는 얘기가 김소연 변호사 입에서 나오거든요. 전 여러 정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없으면 소위 저기서 여론조사나 전략을 짜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나게 의지를 냈고 그 의지의 힘은 숫자를 다 맞춰주니까 이게 무슨 뭐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춰줘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니까 언제나 예를 들면 김종인, 이준석은 예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현실이 돼요. 숫자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그 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막을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지형 차장검사팀에서 사실은 이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가 입회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이제 문관일 변호사가 들어갔을 때에도 여론조사의 조작 방법과 실제 그 2021년 5월 13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의 그 비공표 여론조사 대통령과 관련된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방법이나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을 지금 생각해냈냐 하면은 지금 이 여론조사가 전혀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해놨던 것도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하다 말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한 것도 찾아냈고 막 이거를 하루 반을 꼬박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공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기네끼리 그냥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것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김종대 의원님 나 시키지도 않는데 노영이가 와서 가져와서 보여줬어. 이랬을 때 김종대 의원의 책임하고 내지는 그냥 내가 이제 혼자 보고서는 그냥 설명만 했는데 뭐 둘이서 조작해가지고 뭔가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뭐예요?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 안 해놓고 우리가 그냥 가짜로 만들었어. 좀 뻥튀기 했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활용정점을 하지 못하고 용의 그림을 다 그리는데 마지막 정점을 못하게 되는 수도 그러니까 있는 그게 건데. 바로 위까지 안 올라가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위까지 안 올라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했다 명태균이가 그래서 명태균이가 사기꾼이다 명태균과 강행의가 미친 짓을 했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요 가운데 올라간 이 다리를 끊어버릴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아 그렇게 하리라. 예. 아. 열심히 수사는 하죠. 국민의힘도 네. 압수수색하고 네. 기본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마지막 어떤 법리적 판단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여전히 저 창원지검 수준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보세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어요. 음.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에 표본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든 말든 다만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강 씨를 조사한 것만 가지고 윗선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부족해 보인다. 요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벌써 물타기 기사가 벌써부터 바로 그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제가 드린 아마도 거예요. 그런 논리로 버틸 거다. 최해병 때 그런 기사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 조중동에 대통령이 경로에서 그 뭐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되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그런 것조차 못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물타기 시도가 됐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어떤 그 군 지휘 라인에서의 문란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끊어진다고.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붙여놔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리라고 봐요. 왜 특검을 해야 되고 상설 특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창원지검 믿지 말고 특검을 하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뭐든 열심히 해서 곳곳에다 흔적을 남겨놓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접착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그렇게 뭐 또 물타기에다가 언론이 앞장설 거예요 나중에. 틀림없이 언론이 이거 물타기 시도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보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상설특검이 일단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고 시간만 남아 있는 문제인데 그 기억나시죠? 2010년 17년 넘어갈 때 안전법 수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포렌식된 소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무궁무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아무리 창원지검이든 검찰 수뇌부가 조작하려고 하더라도 전 다 조작할 수 없다고 봐요. 이 사건은 여론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선거 조작, 그다음에 경선 회방,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게 대가까지 이어지는 쭉 풀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론 조작으로만 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를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래서 만약 이게 그 지금 검찰이 되게 느리느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설특검이든 진행이 돼서 적어도 이게 지금 30일 정도 내에 이 문제를 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포렌식 뒤져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 그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나올 때마다 언론이 아마 계속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서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 여론 조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국정 개입에 소위 대가 문제까지 다 저는 쭉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상설특검 통과는 매우 좀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상설특검은 개혁신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혁신당이 반대해도 3표밖에 안 돼요. 상관없죠, 그건. 네. 통과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우리가 개혁신당을 민주당이 안 때리는 이유가 그 3표가 아쉬워서인데 상설특검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권의 방해먹이 하나의 임계 상황을 넘어가지고 무너지는 붕괴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다 노력이 쌓여서 되는 건데 당장의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똑부러지게 상대방 허리를 못 끊어낼 수는 있지만은 계속 금이 가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나 혼자는 못 죽겠다 전략으로 다 일명 농계 작전
나 혼자는 못 죽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혼자는 못 죽어 하니까 뭐 여사를 걸고 넘어져. 이준석이 나 혼자는 못 죽어 하니까 또 대통령실을 걸고 넘어져. 이런 식으로 집단 농계 사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기 한 놈만 제대로 쓰러뜨려 놓으면은 열 놈이 쓰러진다고. 그래서 손자병법대로 싸우면 돼요. 그 한 놈을 쓰러뜨리면 9놈이 쓰러진다는 거야.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건희 여사나 이런 게 공성전이고 피를 많이 흘리는 싸움이고 시간 비용이 오래 걸리는데 네. 오세훈 하나라도 제대로 때려 높여 보라고. 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근데 오히려 친윤계가 원래 오세훈 시장은 비윤이었는데 친윤계가 지금 손을 내밀었대요. 조은희 의원이 그 열정적인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네. 이거는 오세훈을 때려 높인다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다 공관위로 수렴이 됩니다. 지금 저기 뭐 윤상현, 정진석, 그다음에 한기호 이 사람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포토라인에 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김진태 죽은 걸 살려냈어. 그때 공관위원 11명 중에 8명이 살려내는 거 반대했어요. 네. 이건 컷오프 해야 된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평택시장 어땠습니까? 또 포항시장은 어땠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관위로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놈을 제대로 때려 눕히다 보면은 줄줄이 엮인다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판을 어떤 그 주도적으로 짜나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요구되는 거지. 당장 김건희를 끌어내린다? 나 이거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관계 연결고리가 너무 이중 삼중 장치가 많은데 네. 일단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때려 높여 놓으면 일단 공관위가 문제가 될 거고 거기서도 지 혼자 못 죽겠다는 놈이 나올 거고 네네. 이렇게 다 얽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고구마를 잡아 당겨야 나머지 줄기가 뽑혀진다 이거죠. 일단 네. 오늘 검찰에서 공천자료서 싹 수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천자료가 있으면 제가 볼 땐 지금이든 나중이든 불러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너 나와봐.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야? 네.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 시작하면 저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구글에 다 있다면서요. 자기 네. 모든 내용들 자체가. 전 그거 안 깔 수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속 까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까는 순간 관련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관련자는 또 지금 오세훈처럼 조은희처럼 나와서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3번 만나는 자기의 지인이 네. 자기도 모르게 여론조사를 해서 돈도 주고 돈도 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고도 치고. 그 사람은 검찰 가면 부를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취약한 지점이라서 맞아요. 저 수사 들어가면 분다고. 아니, 지금도 막 불고 있어요. 불고 솔직히 있어 말하면. 지금.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게 얼만데 이게 배은망덕하게 뭐 배은망덕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명태균 사건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견할 만한 사례를 찾아본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81년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까지 가야 돼요? 81년 거기까지. 사건? 그게 왜 지금 사건하고 40년 전 비슷하느냐? 네. 하나를 건드리니까 정관계 인사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 연쇄 반응, 도미노 현상으로. 정말 유명했죠 그 사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두환 출범 첫 해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청와대 안기부가 그냥 거의 자빠지던 시절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왜 그랬느냐? 돈 액수도 컸지만 정관계 인사들이 끝이 없는 거야 나오는 게. 이러면서 연쇄 반응 효과예요. 반면에 다른 정권의 게이트들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뭐 대통령 아들 현철이,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홍거리, 홍업이.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절하고 사과하고 또 노건평 씨 사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끌려온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40년 전에 이 사건밖에 없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내외, 서울시장, 그다음에 강원지사, 경남지사,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지금 2명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산시장도 걸려 있고. 예, 이제 네.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매번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아니 한 3년 동안 눈 뜨고 코를 막 베갔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거 지금 주면 될 것 같다가 그 공천 좀 줘버리지 그 김영선 공천이 안 아이고. 주면서부터 그다음에 또 지방 자기가 선거. 죄 안 짓고 강기영 씨한테 떠넘기려고 하다가 네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벌을 받는 거죠, 천벌을. 자, 오늘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 특검 후보 추천 시에 여당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이제 바꿔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에는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률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바로 시행이 이제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위헌 소송 바로 걸 거예요. 제 국민의힘은 이거 위헌이야 위헌 소송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효능감 있는 국회 우리가 또 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강혜경이 쌓아올린 작은 공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작은 공이 아니, 작은 공이 아니에요? 작은 공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숨겨놓은 공이 너무 큰 공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여서 허점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경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뭔가 좀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마다 아닌데요, 이거 있는데요, 저거 있는데 나와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 건드렸다. 저쪽에서 잘못 건드렸다. 그렇게 짓밟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까지는 않았겠지. 한 인간을 그렇죠. 정말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업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